안녕하세요. 녹차튀김 채널의 메토라고 합니다. 앞으로 유희왕에 관련된 영상들을 업로드 할 거고요. 첫 영상으로 제가 현재 쓰고 있는 봄덱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첫 영상 기념으로 소개시켜 드릴 덱은 잭나이츠 트릭스터 덱입니다. 트릭스터 덱은 유희왕을 하는 유저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테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잭나이츠는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잭나이츠란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티어권에 있는 덱, 티어권을 오른 적이 있는 덱도 아니고 상대적으로 용병이나 이런 데서 많이 쓰이는 테마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저도 제 나름의 생각을 해서 이 두 테마를 섞은 것이고, 실제로 이 덱을 가지고 대회를 두 번을 뛰었었습니다. 7월 21일날, 22일날, 토요일날 해서 군자 한판 풀 비공인 대회랑 도곡 미니게임 대회를 나갔었는데, 둘 다 이 덱을 들고 우승을 했어요. 도곡 대회에서는 결승전에서 상대방분이 실수를 좀 많이 하신 것도 있었지만, 아무튼 군자에서도 심지어 트릭스터 캐롤베인이라는 트릭스터 입장에서 굉장히 타점을 올려주는 중요한 카드의 부재인 상황에서 우승을 했던지라 군자에서 우승은 특히 더 뜻깊었다 생각을 하고요. 제가 머리 써서 이 두 테마를 섞은 게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주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덱의 구성 요소는 어떻게 되고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으며 이 둘을 섞었을 때 이득은 무엇이고 어떤 콤보 아니면 어떤 활용법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각설을 하고 덱에 들어가는 몬스터, 마법 함정, 그리고 엑스트라 덱을 가볍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몬스터 소개입니다. 몬스터는 크게 세 파츠로 나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잭나이츠 파츠, 그리고 트릭스터 파츠, 패트랩 파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잭나이츠에 대해 잭나이츠 파츠를 먼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소의 잭나이츠가 2장, 창궁의 잭나이츠가 1장, 홍련의 잭나이츠가 1장, 간병의 잭나이츠가 1장이 들어갑니다. 잭나이츠 몬스터는 이렇게 5장이 들어가고요. 크게 서치를 담당하고 있는 이 카드들, 창궁과 자소, 그리고 간벽은 이제 잭나이츠의 전개를 좀 더 도와줌으로써 한 번에 여러 장의 잭나이츠를 소환하기 유용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카드고, 홍련의 잭나이츠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 필드의 공인력이 높은 카드를 파괴시켜주는 용도로 쓰입니다. 잭나이츠 파츠가 2 이상 들어가게 되면 잭나이츠가 너무 많이 잡히기도 해서 말릴 것 같아서 이 정도만 넣어봤고요. 특히 창군과 자소의 잭나이츠만으로도 이 잭나이츠 카드 파츠들을 금방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트릭스터 파츠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캐롤베인 1장, 캔이나 3장, 만주시크 3장에 릴리벨 1장입니다. 트릭스터 덱을 사용하신 분이라면은 되게 무난한 조합이라고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릭스터 하는 입장에서 한판 풀에서는 이제 캐롤베인을 못 쓰죠. 그래서 제가 군자 대회 땐 이 자리에 이제 2차원 그랜드를 어쩔 수 없이 그냥 메인을 놓고 진행을 했는데, 선도율을 저격하기 위해서 1판 풀대라면 반드시 이 카드를 한 장 이 자리에 넣어줘서 타점을 올리는 용도로 써줄 수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크게 설명할 부분은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패트랩은 우라라가 2장, 토끼가 2장, 증시게지가 3장, 이펙트 벨러가 2장, 이렇게 들어갑니다. 와라시에 대한 채용을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고, 테스트를 몇 번 해보고 이제 결정을 하겠지만, 지금은 몬스터에 있는 패트랩 종류는 요걸로만 제가 대회 때도 진행을 했었고요. 많은 트릭스터 덱이나 기타 다른 덱들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크게 딱히 설명드릴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몬스터 소개를 간단하게 마쳤고요. 각각의 몬스터의 개별 효과나 활용법은 이따 영상 뒤에 또 설명을 드릴 테니 다음 바로 마법 카드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법 카드는 되게 무난하게 들어갔는데요. 라이트 스테이지 3장, 테라포밍 1장, 코즈믹 사이클론 2장, 희생양 2장, 욕망과 탐욕의 항아리 1장과 성인물의 기억 1장이 들어갑니다.
트릭스터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욕망과 탐욕의 항아리까지는 되게 무난한 조합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카드는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사이버네틱 호라이즌에서 새로 발매된 카드인데 효과가 덱에서 잭나이츠 몬스터 한 장을 수입 표시로 특소환해줍니다. 그리고 그 소환한 카드는 엔드페이지에 이제 패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이 효과를 발동한 이후로 저는 잭나이츠 몬스터 이외에 다른 몬스터는 특수 소환을 할 수 없습니다. 보통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냐면 성유물의 기억을 발동해줘서 덱에서 자서의 잭나이츠를 수입 표시로 특수 소환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엔드페이지에 이 자서의 잭나이츠가 제 패로 돌아오게 될 텐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아까 자서의 잭나이츠 효과가 필드에 있는 잭나이츠 카드 한 장 자기 자신을 포함해도 됩니다. 를 지정을 하고 그 카드를 다음 제 스탠까지 제외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덱에서 원하는 잭나이츠 카드 하나는 서치할 수 있는데 성유물의 기억으로 자서를 소환을 해주고 자서의 잭나이츠 효과를 자기 자신을 지정해줘서 자소를 제외시켜줍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또 다른 자소 2의 잭나이츠 카드 하나를 서치를 해보겠죠. 그럼 이제 엔드페이지에 성유물의 기억으로 패로 돌아갈 자소의 잭나이츠는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돌아올 필요가 없고요. 다음 이제 제 스탠바이 페이지에 바로 자소의 잭나이츠는 필드에 돌아오는데 제 필드엔 제가 원하는 잭나이츠 카드 하나가 서치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마법은 크게 설명할 부분이 없으니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 다음 함정 카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함정 카드입니다. 우선은 무한의 포용이 2장, 그리고 신의 심판이 2장, 통고가 2장, 경고가 2장, 인카네이션이 1장, 그리고 칙명이 1장과 어전시합이 2장이 메인에 들어갑니다. 포용, 심판, 경고, 통고, 인카네이션 여기까지는 트릭스터 덱에서 웬만하면 일반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설명드릴 부분은 없는데요. 이 칙명과 어전시합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마법 카드에 들어가던 라이트 스테이지나 희생양 같은 트릭스터 덱에서 필수로 사용해야 되는 마법 카드들을 못쓰게 되는 이 칙명을 발동하는 순간 제가 못쓰게 되겠지만 요즘 가장 핫한 1티어 덱인 섬도이 혹은 임페르노이드와 같은 마법 카드를 많이 쓰는 덱을 상대로 이 왕궁의 칙명을 발동해주는 게 굉장히 저는 효과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섬도이 같은 경우는 트릭스터가 잡기 매우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현재 메타에서 트릭스터 덱의 특성상 제가 선을 잡고 그 필드 마법을 발동해 놓고 캔디드나 만주치카 같은 걸 소환해 놓고 마음도 많이 세트하고 페트랩도 몇 장 잡고 있고 이런 식으로 다음 상대선에 상대 전개를 막 끊어서 저도 패가 별로 안 났고 필드도 없는데 대신 상대도 그만큼 쓰게 만들어서 서로 원드로 게임 이제 하나 뽑아서 바로 쓰는 그런 식의 게임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한창 트리스터가 1티어일 때는 희생양 그리고 지금 금지가 된 고우호 같은 그라톤 해서 뽑자마자 바로 소환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카드들을 많이 투입해서 우승도 많이 하고 실제로 잘 나갔었으나 섬도이의 대표적인 인게이지 만약에 제가 다 끊어놓고 이제 저도 없는 상태에서 드로우를 했는데 그라톤이 나서 제가 그라톤을 소환해서 상대 필드의 몬스터 하나를 지배했다고 칩시다. 근데 상대가 드로우 스탠에 인게이지를 발동해서 원하는 마음 하나를 서치하고 또 원드로까지 봅니다. 거기서부터는 이제 게임이 정말 힘들어지죠. 섬도이가 그럼 그라톤 하나 치우는 건 아무런 일도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왕궁의 칙명은 굉장히 필수적인 카드라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비록 이걸 못 쓰는 한이 있더라도 저한테는 잭나이츠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점 해결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음을 굳이 쓰지 않더라 해도. 그리고 이 어전시합인데요. 이 어전시합도 보통 사이드에 요즘 많이 취용을 하죠. 섬도이 같은 경우를 저격하거나 혹은 강기 같은 애들 이렇게 속성이 다른 애들을 많이 쓰는 덱 혹은 이제 상대방이 하리파이버를 띄웠을 때 어전시합을 발동해주면 상대가 이제 몬스터를 같은 속성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토큰 몬스터나 혹은 이제 하리파이버를 제외해주고 슈팅라이저나 원더메이션 같은 경우를 못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전시합을 저는 이제 메인에 넣고 쓰는데요. 이것 때문에 제가 그라톤을 메인에 안 넣습니다. 물론 요즘 그라톤을 많이 안 쓰는 추세인 것 같아요. 트릭스터도 워낙 자주 그라톤이 예전만큼 힘을 발휘를 잘 못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잭나이츠가 똑같은 빅속성이기 때문에 트릭스터랑 겹치는 감도 없어서 그 트릭스터 잭나이츠를 구성을 한 후에 어전시합을 메인에 넣는 걸로 제가 이제 마음을 먹었고요. 그럼 이제 희생양이 문제인데 희생양은 땅속성이거든요. 빅속성이랑 달라서 희생양 때문에 제 액트에도 약간의 이제
제 이 어전 시합이 켜져 있을 때 희생양을 발동을 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엑스트라 덱을 전개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도 제가 따로 생각을 해서 엑스트라를 짜놨기 때문에 함정 소개는 여기까지 마치고 바로 엑스트라 덱 소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엑스트라 덱 소개인데요. 제가 되게 그라톤이 안 들어가고 메인에 어전 시합을 넣다 보니 보통 트릭스터랑은 약간 액트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잭나이츠까지 들어가니까요. 무튼 각설하고 일단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바렐 소드 한 장, 바렐 로드 한 장, 그리고 사원의 잭나이츠 한 장, 명성의 잭나이츠 한 장, 그리고 이시스 레디언트 한 장, 트로이메어 캐로베로스 한 장, 그리고 트로이메어 고블린 한 장, 트로이메어 피닉스 한 장, 그리고 하리파이버가 한 장 들어가고요. 파이어월 드래곤이 한 장, 닌기루스가 한 장, 그 다음 링크 스파이더 2장에 링크 리버 하나와 원더메이션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하리파이버 원더메이션은 워낙 많이 쓰는 콤보니까 설명을 굳이 드릴 필요가 있나 싶어서 생략을 하고, 트로이메어도 마찬가지겠죠. 워낙 잘 나가는 애들이니까. 파이어월도 이제 요 정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보통 요즘 로드가 이제 채용을 많이 안 하고 소드를 사람들이 많이 채용을 하는데, 이유가 소드가 좀 더 성능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바릴로드가 대상 면역이, 몬스터 효과에 대한 대상 면역이 있는 게 좋긴 하지만 그래도 소드가 조금 더 이득을 많이 보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트릭스터 덱 특성상 액트가 많이 남는 것도 있고 되게 그라톤이 없어서 대상 면역이 있는 카드를 치우기 힘들기 때문에 바렐로드를 어쩔 수 없이 채용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바렐로드가 공격했을 때 상대방의 몬스터 컨트롤을 뺏어오는 효과가 대상 지정이 아니기 때문에 다크시미터 혹은 카오스맥스 같은 고타점 몬스터들의 컨트롤을 탈취하는데, 그런 몬스터를 이제 제가 치울 수 있는데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게 바렐로드여서 어쩔 수 없이 이 두 장을 같이 채용하게 됐고요. 닌기루스 또한 제 필드의 카드 하나와 상대 필드의 하나를 고루 묘지로 보내는 효과이기 때문에 그라톤이 없는 그런 대상 이제 면역 있는 카드를 치워주기 위한 주요 수단 중 하나로 쓸 수 있고요. 이때 이 링크 리버와 이제 링크 스파이더와 여기서도 또 링기루스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설명을 할 때도 우선 이 세 장 쓰는 건 좀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보통 이 두 장이나 아니면 어떤 분들은 아예 링크 리버만 두 장을 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전 시합 때문에 희생양이 발동을 했다면 레디언트를 뽑고 링크 스파이더를 뽑고 캐로베로스를 뽑아서 상대 필드에 있는 카드 하나를 부시는 이런 전개를 할 때도 있고요. 혹은 이 상태에서 아예 링크 3으로 닌기루스를 뽑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닌기루스도 땅 속성에다가 타점이 2500이기 때문에 어전 시합이 켜진 상태에서 땅 속성 몬스터로 이제 전개를 할 때는 닌기루스가 공격력 2500이랑 고타점 카드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상대 필드에 있는 카드 하나랑 제 거를 같이 묘지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여차하면 제 어전 시합을 묘지로 보내거나 혹은 패에 제가 발동하고 싶은 카드가 있다면 그 카드에 제약이 걸리는 측명이나 이런 카드를 치워줄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현재 쓰는 덱에서. 만약에 어전 시합이 안 켜있다면 당연히 저는 링크 리버로 전개를 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잭나이츠 카드 두 장인데요. 이 성은의 잭나이츠는 지금 현재 제가 쓰는 잭나이츠 트릭스터 덱이 현재 제 본덱인데, 4월 금제가 나오기 전에 소환수 메르카바가 무제한이던 시절에 제 본덱은 소환수 잭나이츠 카고의 덱이었습니다. 그때는 이 카드를 투입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링크 소재가 잭나이츠 몬스터 2장 이상이기 때문에 이 카드를 소환하려면 전에는, 이 카드가 발매 전에는 고레벨 잭나이츠 카드 3장을 링크 소환해서 이렇게 뽑아줘야 됐습니다. 물론 이 카드 효과가 좋기는 해요. 같은 세율의 카드가 없으면 직접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거나, 혹은 링크 마커 앞에 몬스터가 없다면은 이 카드는 상대 효과의 대상이 되지 않고 효과로 파괴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뽑기에는 너무 제가 이 3장을 손해보는 느낌이 컸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호라이즌에서 나온 명성의 잭나이츠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이 카드의 소환 조건은 잭나이츠 몬스터를 포함한 몬스터 2장이기 때문에 잭나이츠와 다른 아무 몬스터만 있으면 됩니다. 토큰도 괜찮기 때문에요. 그래서 잭나이츠 카드 2장만으로 이 카드를 뽑을 수 있게 돼서 그 정도에 제가 이제 몬스터를 지불해서 사원의 잭나이츠를 특수원해주는 거는
그 정도는 제가 충분히 이 카드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명성의 잭나이츠로 보통 많이 전개를 이어나가서 다 때리고 마지막 메인 투에 들어와서 성은의 잭나이츠로 이제 제 필드를 굳히는 용으로 쓰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이 카드 효과 중 하나가 폐 잭나이츠 혹은 성인물 카드를 묘지를 보내고 덱에서 성인물 마법 함정 카드를 서치해올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까 성인물의 기억 같은 카드를 서치해올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간단하게 뭐 엑스트라 덱에 대한 소개를 마쳤고요. 이제 콤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겠지만 트릭스터 덱에서 자주 쓰이는 무한 루프를 만들어서 상대방의 라이프를 0으로 깎는 그런 전개 방법이 있는데 그 전개 방법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기타 몬스터들에서 제가 왜 이 두 개를 섞어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예. 네, 이제 그 무한 루프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위치가 중요한 만큼 링크 마커 이제 센터 카드를 놓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조건은 이제 무한 루프를 완성시키기 위한 조건은 캔디나와 제가 엔드 페이지에 발동할 희생양이 있다고 가정을 해줘야 됩니다. 굳이 희생양이 아니어도 되지만 희생양이 없다면은 그 과정이 좀 힘들기 때문에 잭나이츠 파츠가 없이는 그것도 막 좀 까다롭기 때문에 희생양을 발동했다고 가정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캔디나는 이제 굳이 캔디나가 아니어도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라이트 스테이지를 발동해서 캔디나를 서치해 와주는 그런 방법으로 써도 되고요. 테라포밍으로 라이트 스테이지를 갖고 오고 이 라이트 스테이지로 캔디나를 갖고 오는 이런 방법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무튼 패 캔디나가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코스트로 지불할 패 한 장과 희생양을 발동했다고 가정한다고 말씀드렸고, 가장 중요한 조건이 상대 필드 위에 공격 표시로 있는 공격력 1700에서 2500 사이의 몬스터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트릭스터 덱이 무한루프를 쉽게 만들 수 없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이나 여건이 되는 순간 한 번에 그 순간 킬각을 낼 수 있는, 그러니까 바로 제가 게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숙지를 하고 있다가 그런 부분이 보이는 순간 한 번에 투두두둑 킬각을 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우선 일단은 제가 이제 상대방 엔드 페이지에 이제 캔디나가 하나 있고 뭐 아무런 패 코스트가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상대방 엔드 페이지에 희생양을 발동해줍니다. 그럼 이제 토큰 4장을 소환해야겠죠. 토큰은 뭐 위치가 중요하니까 5번 자리, 4번 자리, 3번 자리, 2번 자리 이렇게 놓고 진행을 해볼게요. 이제 제 차례가 왔죠. 드로스텐에. 우선은 토큰 연계를 먼저 좀 해줄게요. 관리자거리니까. 토큰은 뭐 전개하면 없어지니까 여기서는 링크 스파이더, 그리고 토큰 하나 더 먹고 나올 카드는 링크 리보,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2장으로 링크를 해줍니다. 묘지고 나올 카드는 트레미어 고블린 소환 시효과 코스트 지불. 패 하나를 버리면은 이 턴 제가 이 카드 링크 마커 앞에 일소권을 한번 추가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일소권이 추가된 상태고요. 그럼 자 이제 여기서부터 캔디나를 일반 소환, 캔디나의 효과를 발동. 여기서 제가 원하는 트릭스터 카드 하나를 설치해오죠. 여기서는 필드에 라이트 스테이지가 안 켜져 있기 때문에 라이트 스테이지를 갖고 와서 발동을 해줍니다. 라이트 스테이지 효과, 여기서 트릭스터 몬스터 하나 그거로 서치할 카드는 만주치카입니다. 만주치카 효과 발동, 캔디나를 지정, 이 카드를 패로 해소하고 패에서 만주치카를 특소환해줍니다. 이때 저는 고블린 효과로 일소권을 한번 더 쓸 수 있기 때문에 캔디나를 일반 소환, 효과 발동, 덱에서 원하는 트릭스터 카드 하나를 서치할 카드는 이번에는 릴리벨을 서치를 해줍니다. 릴리벨 효과, 드로우 이외의 방법으로 패에 추가됐으므로 이 카드를 필드 위에 특선해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파이어월을 뽑을 건데 하나에서 4로 해서 뽑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고블린 효과가 이 카드와 필드에 있는 상호 링크되어 있는 카드는 상대 효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점을 받아서 상대의 패트랩 같은 거를 좀 안 받게, 좀 안전하게 전개를 하기 위해서 저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장으로 파이어월을 뽑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묘지는 이렇게 있겠고요. 토큰은 치워주고 여기서 파이어월을 이렇게 뽑아줍니다. 네, 이러면 이제 바로 배틀을 돌입을 해줄게요. 1리벨은 상대방한테 직접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라이트 스테이지 효과로 200이 더 들어가죠. 그래서 1000의 데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이때 릴리벨 효과로 묘지에 있는 트릭스터 카드 하나를 제 패로에 쓸 수 있죠. 만주시카를 지정하고 패로 바꿔줍니다. 만주시카 효과 발동, 릴리벨을 지정하고 이 카드를 다시 패로에 세우고 파이어월의 링크 마커 옆에 있는 자리에 특수환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배틀 돌입. 아까 제가 말한 공격력 1700에서 2500 이하의 몬스터한테 만주시카로 자폭을 해줍니다. 그럼 저는 100에서 900 사이의 데미지를 받는데 이때 파이어월 효과. 링크 마커 앞에 있는 카드가 묘지로 갔을 때 패에서 몬스터 하나를 특수. 릴리벨을 5번 자리에 특수해줍니다. 또 상대방한테 1000 데미지. 효과. 지정. 패로 회수. 효과. 또 지정. 패로 갖고 오고 링크 마커 옆에 특수. 자폭. 데미지 받고. 이걸 반복해주면 상대한테는 1000 데미지가 들어가고 저는 100에서 900 사이 데미지를 계속 받기 때문에 만약에 서로 8000 대 8000이다. 그러면은 계속 상대는 7000, 6000, 5000 이렇게 까여서 상대방이 먼저 죽게 되고요. 만약에 제가 좀 라이프가 적은 상황이더라도 이런 식으로 계속 데미지를 조금씩 주다가 파이어월 같은 공격력 2500짜리 카드로 툭 한번 쳐서 상대 필드의 몬스터 파괴해서 데미지 주고 또 갑부고블린 또 때려서 데미지 주고 또 메인 2 들어와서 만주시카 효과 발동 1레벨 지정해줘서 이렇게 특수환을 해주고 엔드 해주면 상대 드로스텐에 만주시카 효과로 400 데미지도 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킬각을 내주는 거라 이제 8000을 다 깎아서 제가 듀얼에 이기게 되는 그런 방법인데요.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이렇게 안하고 이렇게 두 개만 나와있어도 직공, 패로 갖고 오고 패로 해소하고 또 자폭하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파이어를 띄운 상태에서 묘지의 만주시카 그리고 릴리벨이 필드에 있다면 이 무한 콤보는 성립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생링이 아니더라도 잭나이트 몬스터를 통해서 파이어를 뽑아줄 수도 있는 노릇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내가 이제 이 무한 루프를 만들어서 상대방의 라이프를 0으로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상황이 왔을 때 한 번에 써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숙지를 하고 계셨다가 이런 상황이 나오면 대회에서 길게 게임을 끌지 않고 한 번에 이길 수 있는 그런 형식의 무한 루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간단하게 이제 무한 루프 설명을 마치고 마무리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네, 이때까지 가볍게 제 잭나이트 트릭스터 덱에 대한 소개를 드렸는데요. 여태 요즘 제가 가끔 올라오는 트릭스터 덱 우승 덱을 보면 베이고맥스와 타기톤보그 그리고 댄디라이언을 활용한 링크를 많이 빠르게 전개할 수 있는 덱을 그런 방법으로 많이 짜서 입상을 하더라고요. 일본에서 가끔 올라온 걸 보니까 저도 처음에 그걸 해봐서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로 이렇게 좀 덱을 사용해 봤는데 한계가 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일단 메인전에서 이 섬도위를 잡기가 굉장히 힘들었고요. 그 덱의 특성상 어전십이나 이런 게 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그 덱을 들고 한번 대회를 뛰어본 적이 있는데 보더를 사이드전에서 바로 1소를 하고 엔드를 하더라고요. 보더를 트릭스터 덱 입장에서 뚫을 수 있는 카드가 없거든요. 이게 공격력도 낮다 보니까 보더보다. 그래서 그 게임을 그대로 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희생양을 잡아서 어떻게 버틸까 하기에는 상대가 이미 보더로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지어놓은 상태라서 제가 뭘 하기도 애매했고 그 충격을 받고 제가 덱에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말씀드렸던 그 4월 금리 쓰던 잭나이츠를 좀 섞어보자. 그리고 메인에 섬도위를 저격할 수 있는 카드를 좀 그래서 투입을 해보자 싶어서 같이 섞게 됐고요. 잭나이츠들 공통효과에 이제 같은 세로율의 카드가 2장 있을 때 특수 소환을 할 수 있다는 효과 때문에 이 트릭스터의 일속공과 겹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좋았기도 했고 트릭스터의 애매한 타점을 잡아주는 카드이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둘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고 속성빛이라 어전시합도 안 겹치는 경우도 있었고 그 대회를 뛰면서 많이 느꼈던 게 상대방이 되게 어중간한 빌드를 지어줬을 때 잭나이츠를 한 번에 여러 장을 확 소환해서 공격력 2300에서 2500 되는 고탑점 카드들을 이렇게 한 번에 훅 때려서 킬각을 내는 경우도 많았고 보통 많이 들어가는 게 트릭스터처럼 초반에 전개를 해서 마음을 많이 깔아주고 이제 원드로 싸움을 갔을 때 잭나이츠로 한 번에 카드를 왕창 소환해줘서 상대가 빈 필드를 밀어버려서 이렇게 라이프를 한 번에 깎아버리는 식으로 게임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걸 이제 몇 번 굴려보니까 많이 이제 굴려보니까
강기처럼 엑스트라 링크 하는 덱을 뚫기는 많이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 덱을 뚫기 위해서는 뭐 제가 상대가 뭐 이제 엑스트라 링크를 하고 저한테 이브리스를 준 상태에서 엔드를 했다. 그럼 저는 뭐 만주치카 같은 카드를 일반 소환을 해주고 상대의 효과를 한번 막을 수 있는 뭐 벨러, 포영 아니면 통고 같은 거를 뭐 깔아주거나 패 갖고 있는 상태에서 어전시합을 같이 깔아주고 상대방 드로스텐에 어전시합을 발동했을 때 상대가 트라이게이트를 막으면은 그 효과를 이제 벨러, 포영, 통고로 막아줘서 이제 뭐 이브리스가 어둠이고 제 덱의 몬스터는 대부분 빛이니까 이브리스 뮤즈를 보내주고 상대가 이제 엑스레링크에 썼던 뭐 트루이메어, 이너, 고블린, 뭐 이너, 피닉스, 케로베로스, 뭐 이빙크리보처럼 뭐 속성이 다 다양하죠. 바람, 물, 불, 땅, 뭐 어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속성 하나로 이제 정해야 돼서 이 카드, 남은 카드를 상대 묘지로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는 이상은 쉽게 뚫기 힘든 것 같아요. 그냥 트릭스터 덱에 패트리 이제 거의 11장, 12장이 들어가는 만큼 그걸 믿고 선에서 그 엑스트라 링크가 못 나오게 끊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엑스트라 링크 하는 덱을 상대를 한다면 그럼 반마도 대하고 나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네, 그런 부분에선 제 덱의 한계가 좀 보이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저도 이제 사이드전을 가서 뭐 라이 구체형이나 기랑 승부 같은 거를 열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러고 이런 엑스트라 링크가 확실히 좋기 때문에 현재 강기 히어로 같은 덱들이 1티어에 머물고 있는 것도 있고요. 처음에 이 덱을 보신 분들은 이 두 개를 섞어서 얻는 이득점이 뭐냐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직접 뭐 대회에서 우승한 그런 경험도 있고, 많이 굴려보니까 생각보다 케미가 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이 트릭스터란 테마, 잭나이트 테마를 둘 다 이제 동시에 쓸 수 있어서, 그것도 개인적으로 저한테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덱 매수가 좀 44장이라 좀 많이 많아요. 이건 이제 남들이 보면, 되게 많다, 44장이면. 뭐 남들은 40장에 딱딱 맞춰 쓰는데 뭐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제 이런 트릭스터 덱 같은 경우로 이제 섬도이나 다른 덱들을 다 이기고 입상을 하려면은 어느 정도 좀 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순수 덱파워로는 당연히 저는 섬도이나 이런 덱에 비해서 제 덱이 밀린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운이 따라야 되고, 그 44장에서 좋은 패를 제가 뭐 어떻게든 뽑아서 그거를 거기서 뭐 말린 패를 받는 거는 제 그냥 운이 없기 때문에 뭐 졌다, 아니면 뭐 당연히 섬도가 세서 졌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라고 하면 구차한 변명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욕심 가득하게 제가 쓰고 싶은 카드 잔뜩 쓰냐고 44장이 된 것 같아요.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 그치만 잭나이트 특성상 안에 있는 잭나이트 파트를 한 번에 확 빼주기 때문에 대가축도 빠르게 될 수 있고, 트릭스터도 자기네들끼리 서치 수단이 많기 때문에 대가축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제가 케어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한참 걸렸던 그 이제 소환수 잭나이트 카구야도 44장이었습니다. 그 덱은 대회를 했을 때 제가 가장 좋은 성적을 얻었던 게 3등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한창 술사랑 피안이 잘 나가던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가 기억이 맞다면. 네, 근데 뭐 메르카바가 제한을 먹으면서 제 되게 큰 타격을 입어서 못 쓰게 됐는데, 아마 다음 덱 속의 영상은 제가 현 금제에 맞춘 잭나이트 잭나이트 소환수 카구야 덱을 소개시켜 드릴 것 같습니다. 이제 긴 설명을 마치고 이제 영상을 마칠까 하는데요. 나름 이제 저만의 덱이라고 제가 되게 자부심을 가지고 굴리는 덱이기도 합니다. 파워도 괜찮게 나오는 것 같아서. 이 영상이 이제 잭나이트나 혹은 트릭스터 덱을 이제 만드시는 분이나 굴리시는 분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좋은 정보 혹은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영상인 만큼 뭔가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미숙한 부분이 나왔을 때 피드백 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태까지 녹차튀김 채널의 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